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2일 오후 2시를 넘어섰습니다. 언론이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국가 정책이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뜻에서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가의 정책과 인사에. 그래서 국정농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비서관, 비서실이 하는 역할이 과연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지금과 같은 하는 역할은 뭐냐? 완전히 비서실이 내각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비서실장이 장관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하는 행동, 그리고 공문을 막 보내고 비서실장 이름으로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고 또는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민정수석 비서관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현직 부장판사를 비판을 하고 하는 이런 게 과연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헌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만약에 헌법적 근거 없이 비서실이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건 직권남용이고 언론적 표현으로는 비서실의 국정농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비서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분석을 하면은 비서실 직원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장관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은 장관들은 다 법률적 근거가 있고 임명할 때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고 해서 장관은 법적 권한을 가진 존재지만은 비서관들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에 위임한 권한이 없는데 장관들과 또 현실에 밀착되어 있는 장관들과 자주 만나야 되는데 너무나 이 비서실과만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정수석이 현직 부장판사를 비판하니까 21일 어제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모 부장판사가 내부 이메일, 그러니까 법원 내부의 통신망에 이메일을 통해서 동료 법관들에게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의 의견 표시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고 뉴스1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인물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청와대 수석과 SNS를 거론한 것을 감안하면은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윤 부장판사의 주장은 헌법적 근거로서 지금 비서실의 행동이 과연 법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기관장으로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의 인사권자라는 지위도 함께 고려하고 법관, 사법부 독립보장이라는 헌법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재판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데 대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 그리고 재판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근에 제주도 강정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불법 시위로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재판이 끝나면은 사면 복권을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대한 재판 관여가 되는 것이죠. 재판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이 사람들
유죄 선고해도 대통령이 사면 복권해 준다고 하니까 알아서 내가 형량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진행 중인 재판에 사면 복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도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상권 분립에 위반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인사권자이므로 대통령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의 인사권자이므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준다. 법관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지적을 현직 부장판사가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계속 제가 이분이 쓴 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관해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에 관하여는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인 규정이 있지만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하는 행위만이 허용된다. 헌법 제81조, 82조 등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대통령의 결정 전에 자료와 정보를 모으기 위한 과정, 대통령의 결정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과정은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에서 도출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결정이나 판단과 동일한 취지를 위임이 있었음을 설명함이 없이 직접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문서화된 위임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도 없이 포괄적으로 이것저것 발언하고 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대통령 비서실이나 비서실장이나 비서관은 아무런 법률적 권한이 부여된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을 보좌하고 일정 부분 대리가 아닙니다. 대변할 수는 있다 이거죠.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표시이더라도 윤 부장판사의 지적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표시이더라도 헌법적인 제약이 따른다. 대통령은 인사권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력을 법관, 사법부 독립에 부합되게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사권자므로 사법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식으로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의 위임 없이 한 표시라면은 위임 없이 비서관이 어떤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정책을 펴면은 이는 헌법 규정에 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즉 조국 민정수석이 현직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썼다면 모르되 자의적으로 했으면 이것은 헌법적 기준이 헌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므로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분은 계속 이렇게 씁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지위에서 법관, 사법부 독립과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서관이 재판에 관한 논평을 한다든지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므로 이것은 그래 되면 직권남용쯤 되겠죠. 요새 하도 직권남용으로 많이 엇돌리 들어가는데 이것은 중대한 직권남용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명시적 지시를 위임을 받고 한 행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비서관이 뭐 SNS에 글 쓰는 것까지 위임하겠습니까? 읽어보고 사인했으면 몰라도 그런 건 없습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지위에서 그런 지위에서 바로 비서관이죠. 법관, 사법부 독립과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헌법 위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윤 판사는 헌법 제101조와 108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은 현대의 법 정신과 이론이 반영된 것이고 이러한 헌법 조항으로부터 법관 독립, 사법부 독립, 사법행정의 자치 등이 보장된다면서 헌법기관이 의견을 표명할 때도 이와 같은 헌법 규정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비서실이
발언을 할 때 재판에 영향을 준다든지 사법부의 독립성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작년 10월에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할 방침이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임 실장과 백 비서관의 명의로 각 부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는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당시에 정용기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각 부처 적폐청산 TF 또는 위원회는 청산이 될 공무원 또는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공권력 행사로서 이러한 공권력 행사에는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비춰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은 지금 시행되는 TF 또는 위원회 활동은 이 같은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유명한 적폐청산 TF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더구나 이것을 철치하라는 지시가 비서실장과 비서관 명의로 내려졌으니까 이것도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각 부처에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이며 비서실장이 각 부처에 본인 명의로 공문을 하다라는 것은 명백히 본인의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한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면 그게 국정농단이죠. 전형적인.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대신해서 행사했다.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럼 비서실장도 권한이 없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임의로 문서 위임 규정 없이 행사했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국정농단이 된다. 이런 논리적 귀결이 되겠습니다. 당시 정 대변인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정치보복을 적극 중단하고 협치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작과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위법한 적폐청산 TF 구성 공문 발송을 문재인 정부 신적폐로 규정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런데 그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후속 기사가 나와서 수사를 하고 있다든지 누가 뭐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현직 부장판사까지 나서가지고 비서실의 법 외 또는 위헌적 활동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을 이런 식으로 흔들면은 한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최고의 민주국가라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은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주류 세력이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쌓아 올린 이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허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권 변호사, 민주투사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이 있으려면은 헌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